안녕하세요, IT처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단말기는 가로 본능을 연상케 하는 단말기죠. 바로 LG에서 새로운 폼팩터로 출시된 LG 윙입니다. 저는 이 모델이 처음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굳이 저걸 돌려서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한번 리뷰해보면서 장단점을 분석해보고 화면을 굳이 돌려가면서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실용성이 좋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굉장히 심플하게 흰색 배경에 윙이라고 그라데이션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엔 Q92 모델부터 박스에 케이스가 들어있다고 표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윙 모델도 케이스가 들어있다고 박스에 친절히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박스를 개봉해서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언박싱 칼을 새로 구해왔습니다. 박스를 열면 바로 맨 위에 LG 윙 모델이 있습니다. 단말기 라벨즈의 윙의 대표적인 기능이죠. 스위블 모드, 짐벌 모션 카메라, 듀얼 레코딩, 핵심적인 장점들을 표기해뒀네요. 단말기는 잠시 내려놓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이 케이스가 든 박스 같은데 쉽게 뺄 수 있게 손잡이 같은 것 좀 만들어졌음 좋을 뻔했네요. 이 박스 안에는 필름하고 간단 사용 설명서와 하드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하드 케이스는 휴대폰 색상에 맞게 동일한 색상의 케이스를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밋밋하지 않게 패턴을 넣어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케이스 안쪽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고, 계속해서 케이블은 C타입 and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고, 충전기는 15W 고속 충전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25W를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네요. 이젠 충전기 디자인이 삼성, 애플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어폰은 일반 커널형 이어폰을 넣어주었고, 이어폰 단자는 C타입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LG 윙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제거하고, 이야, 디자인이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우선 후면부는 무광으로 마감 처리를 하였고, 카메라 부분은 아이폰처럼 유리를 깎아 만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감싸고 있는 부분은 유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후면 디자인은 노트 20과 아이폰의 디자인을 잘 융화시킨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카메라는 카툭티가 심할 것 같은 디자인인데, 사실 자세히 보면 요즘 나오는 휴대폰들에 비해 카툭티가 거의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는 그라데이션처럼 빛 반사에 따라 다른 색상을 표출하고 있고, 테두리는 단색으로 투톤으로 구분지어 놨습니다. 우측 테두리엔 볼륨 상하키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 좌측엔 유심과 SD카드 슬롯만 있습니다. 상단부엔 숨겨져 있는 팝업 전면 카메라가 있고, 하단부엔 마이크, C타입 충전 단자,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260g 정도 되는데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둔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V50처럼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느낌은 그렇게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스위블 모드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전원을 켜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밌네요. 첫인상은 인상 깊긴 합니다.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 안에 적용된 스프링이 밀어주고 끝에 다 도달할 때 완충작용을 해주어 스크린에 충격이 안 가게 잡아주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LG 윙은 완전 따로따로 운영되는 듀얼 스크린의 개념입니다. 스피커는 이렇게 돌렸을 때 안쪽에 탑재된 스피커와 메인 스크린에 아주 작게 티 안 나게 스피커를 탑재해 놨습니다. 스위블 모드를 사용했을 때 화면 전환의 속도가 좀 느리게 작동되네요. 아마도 AP 칩셋이 엄청 고사양의 칩셋을 넣어준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런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LG 윙의 새로운 폼팩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영상물 시청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메신저를 활용한다거나 서브 스크린으로 간단한 작업 또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기 좋다는 점이 있고요. 메인 스크린을 닫게 되면 일반 스마트폰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최초로 짐벌 모드 기능이 탑재되었는데, 저는 짐벌이 뭔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자이로스코프로 인해 카메라 떨림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하더군요. 보통은 별도의 짐벌을 장착해 카메라 보조품으로 사용하는데, 이번 LG 윙에는 짐벌 기능을 스마트폰 안에 탑재해놔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해 조이스틱으로 렌즈를 움직여 축을 이동시킬 수 있고, 렌즈가 사거리 끝에 도달하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렌즈 초기화 버튼과 잠금 버튼도 있고요.
짐벌 모드도 3가지나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촬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축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움직임이 많은 앵글을 따라갈 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모드별로 축을 고정시켜주는 기능도 있는데, 수평 고정 모드를 하게 되면 휴대폰을 옆으로 기울어도 화면의 앵글은 수평을 계속 유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동적인 촬영을 할 때 꽤나 유용할 것 같은 기능이군요. 실제 기본적인 짐벌 기능을 켜고 달려봤는데 엄청 격하게 뛰었음에도 흔들림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카메라로도 사진 촬영을 몇 장 해봤는데 색감은 아이폰과 유독 비슷하게 따뜻한 색감의 표현이 많이 보였습니다. 짐벌 모드를 사용 중에도 ASMR, 보이스 아웃포커싱 2가지 기능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짐벌 모드로 촬영 시 FHD까지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요즘같이 4K 영상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짐벌 기능을 활용하면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이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또한 듀얼 레코딩 기능이 탑재되면서 전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창을 띄어 전후면 화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메인 스크린을 닫게 되면 짐벌 모드 기능은 자동으로 꺼지게 되고 일반 화면 모드에선 기본 카메라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윙의 전면 카메라는 스크린에 탑재된 카메라가 아닌 팝업 카메라가 탑재되었고, 셀프 카메라를 전환했을 때 렌즈가 나오는 속도는 답답하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고 들어갈 때 디스플레이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섬세함도 있고, 또한 휴대폰을 놓쳤을 때 카메라에 파손이 가해지는 걸 막기 위해 떨어짐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카메라를 집어넣는 세심한 안정장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엔 긱벤치를 이용해 코어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윙에는 LG Q92와 동일한 AP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래도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인데 49만원짜리 스마트폰과 동일한 CPU를 사용하는 게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LG 윙의 기본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765G를 사용하였고, 메모리는 8GB, 스토리지는 128GB의 마이크로 SD카드 2TB 지원, 배터리는 4000A, 무게 260g, 카메라는 전면 카메라 광각 3200만 화소 팝업 카메라, 광각 6400만, 초광각 1300만, 짐벌 모드 초광각 1200만 화소,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F에서 나온 것처럼 윙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면서 서브 스크린으로 뭔가를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치대에 잘 고정이 되는가 싶더니 방직턱을 넘거나 요철 부분을 지나게 되면 단말기 무게로 인해 거치대에서 쉽게 떨어지더군요. 윙을 거치하기 위해선 좀 더 고정력이 튼튼한 거치대를 써야지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 윙으로 게임을 하듯 한번 조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게임할 때 좋을 것 같긴 한데 우선 게임을 할 때 이렇게 잡고 조작을 해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은데, 메인 스크린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잡았을 때 위쪽으로 무게 배분이 쏠려 그립감이 굉장히 별로입니다. 또한 거꾸로 돌려놓은 각도로 게임을 하면 보조 스크린으로 메신저를 활용하거나 키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게임 화면이 나오고 있는 메인 스크린에 키패드가 나오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정상 방향의 각도로 게임을 하면서 보조 스크린으로 키패드를 사용하면 보조 스크린 한 화면에 키패드가 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상 각도로 게임을 하게 되면 보통은 RPG 같은 게임 할 때나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업데이트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인 스크린을 잡고 게임을 하기엔 너무 얇고 가벼워서 그립감 부분에선 좋은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 스크린에 영상을 띄워놓고 메인 스크린을 사용해 서핑을 한다거나 메신저를 할 땐 꽤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메인 스크린의 두께는 이렇게 얇게 형성되어 있고, 뒷면부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어 다소 허전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한번 동봉된 케이스를 끼워 보겠습니다. 케이스 안에 왜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있나 했더니 메인 스크린에 돌아가는 각도 때문에 케이스를 끼우는 형식을 사용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부착형 케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케이스 구매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또한 메인 스크린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LG 윙 언박싱과 함께 간단하게 실사용적인 부분까지 다뤄봤는데, 새로운 폼팩터를 꽤나 완성도 높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 단말기의 스펙과 짐벌 기능의 화질,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맛보기 용도의 기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개개인마다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최적의 단말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번 윙은 시작에 불과한 것 같고 다음에 출시될 롤러블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